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입는 컴퓨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휘어지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국내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사스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입는 컴퓨터나 휘는 스마트폰,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된 이런 제품들의 핵심은 구부러지는 그런 반도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 국내 연구진이 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종이처럼 휘는 디스플레이나 구부러지는 스마트폰 이제 머지않아서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고집적 반도체 회로가 휘어져야 합니다. 그 카이스트 이건재 교수팀은 실리콘 기판에 이 고집적 회로를 만든 다음에 100나노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실리콘 회로층만 뜯어낸 다음에 이를 휘어지는 플라스틱 기판에 옮겨서 이 구부릴 수 있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노 트랜지스터 1000개 이상의 고집적 반도체 회로의 경우에는 그동안 딱딱한 기판에만 구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아주 얇고 또 유연해서 휘어지는 기판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그래핀이 아닌 기존의 실리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휘어지는 점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체 안에 투입한 다음에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죠. ACS 나노 5월호 온라인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3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제품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이 연구 성과 준비하셨는데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태양전지는 지구의 환경 보존과 인류의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만 낮은 효율과 또 비싼 제조 비용이 그동안의 문제였습니다. 그 기존 반도체 방막 태양전지의 경우는 효율은 높습니다만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었고요. 또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효율이 비교적 높고 제조 비용도 저렴합니다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팀이 이 같은 기존 태양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연구팀이 구현한 12.3%의 태양전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연구를 통해 향후 15% 이상의 고효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지와 또 포토닉스 온라인 5월 5일자 또 나노 레터스 4월 5호의 주요 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이번 소식은 또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되게 부끄럽습니다만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 감사원 감사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해온 연구기관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키스트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직원 수십 명을 늘려 보고해 60억 원 가까운 인건비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키스트를 포함해 적발된 기관 10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치명적인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중동과 유럽에 번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보건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했다 귀국한 65세 남성으로 이 병원 독방에 격리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 전 세계 공포에 빠뜨렸던 사스와 같은 군에 속한데요.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고 또 고열과 기침 같은 독감 증세와 함께 심한 폐렴과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킵니다. 지난해 9월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에 중동과 영국 등에서 환자 31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8명이 숨질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명이나 환자가 늘어서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에 이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북한이 발사대기 상태를 해제한 걸로 보이는 거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무수단의 성능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주장은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무수단은 과거에 발사 실험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성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정이 많았지만 실제 이상 과대평가됐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무수단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2003년 9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평양 부근에서 구소련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과 비슷한 미사일과 발사 차량이 정찰 위성에 포착됐는데요. 이 R-27은 1960년대에 개발된 1단식의 액체 연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이 북한이 90년대에 기술을 입수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은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07년에 실전 배치했고요. 또 2010년 10월 조선노동당 65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이게 공개됐습니다. 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수단은 사정거리 3,4천 킬로미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는 사정거리가 실제로는 1,300킬로미터의 준중거리 미사일인 노동급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가 3,4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면 이 미사일은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노동급 미사일은 미국령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사정거리가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줄어들었군요. 부풀려졌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 미사일을 좀 철수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